광물자원공사가 국제투기자본과 큰손들의 호구 노릇을 한 배경에는 단순히 해외 M&A에 대한 경험 부족 때문이라고만 보기 힘든 요소가 있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를 칠레 구리광산을 소유한 파웨스트와 연결시켜준 RCI 캐피털이라는 한국계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 RCI 캐피털은 원래 투자 이민 업체였고 자원개발에는 별 전문성이 없었는데도 광물자원공사의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 배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금융계 인맥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가 있었습니다. 밴쿠버 현지에서 오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제3의 도시이자 천연자원 관련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 밴쿠버. 뉴스타파 취재팀은 광물자원공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높은 금액으로 산토도밍고 구리광산을 인수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파웨스트의 대주주였던 쿼드라 FNX 마이닝사. 광물자원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최소 5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사는 현재 폴란드 KGHM사에 인수된 상태입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한국의 광물공사의 지분을 매각한 과정을 물었지만 신경질적인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Are you filming? Yes. Thank you. 이번엔 광물공사가 파웨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꾸렸던 캡스톤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피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캡스톤사의 경영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물공사의 파웨스트 인수 과정에 중개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 거래의 파인더스 피, 즉 중개 수수료를 받은 업체로 이름은 RCI 캐피털 그룹. 홈페이지는 달랑 한 페이지지만 소개글은 거창합니다. 투자와 상업은행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중소규모 에너지 자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M&A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존 박, 이민 1.5세의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광물공사가 엄청난 바가지를 쓴 거래를 주선한 이 RCI 캐피탈은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취재진은 RCI 캐피탈 본사를 찾아가 존 박 사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사무실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장님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말이든 영어 명문이든 제 이메일 메시지 비즈니스가 됐으니까요. 저한테 뭘 갖다가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통해 취재 내용을 밝히고 다음날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아예 문전박대를 합니다. 마침 RCI 사무실을 찾은 한 중년의 캐나다인. Are you have a meeting with Mr. John Park? Yes. You as well? 그는 곧바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존 박 사장이 의도적으로 취재진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곧 경비원들이 몰려와 취재진이 나가줄 것을 요구합니다. 긴 기다림 끝에 취재진은 RCI 캐피탈의 필립 리 부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존 박사님이 왜 인터뷰 응하지 않을 건가요? 네, 여기 이거 불법인 아시고. 밴쿠버 도심에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 이곳에 존 박 사장의 자택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존 박 선생 좀 뵈러 왔는데 사모님이신가요? 잠시 후 경찰차들이 취재진을 막아섰습니다.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취재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서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산토도밍고 광산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한 번의 질문을 위해 기다렸지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취재진은 지난 2011년
RCI 캐피탈을 그만둔 전직 부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존 박 사장이 광물자원공사의 파웨스트 인수 거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That's true. They gave him a finder's fee. There were actually, I think, because he introduced the Koreans to the Canadian at the table. 그가 밝힌 구체적인 중개 수수료는 160만 캐나다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6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는 RCI 캐피탈이 투자이민 회사에 불과하지만 투자은행 행세를 하며 자원개발 관련 M&A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rom 2009 to 2011, even though RCI was supposedly focusing on this business of M&A, still it didn't even hire more than one analyst to work on this. 실제 RCI 캐피탈은 지난 2009년 한국애와 산업은행과 캐나다 자원개발 사업 발굴과 금융지원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의 방한 일정표입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 관련 공기업은 물론 대우인터내셔널, SK에너지 등과 같은 대기업들 앞에서 잇따라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산업은행 측이 이 모든 일정을 주선했고 사업 설명회도 주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특별한 배경 없이는 설명이 힘든 부분입니다. 션 라일리 전 RCI 캐피탈 부사장은 존 박 사장의 한국 커넥션 가운데 핵심 인물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를 지목했습니다. 민유성,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융계 핵심 인맥으로 34대 산업은행 총재를 지냈습니다. 라일리 씨는 존 박 사장이 2009년 산은과의 MOU 체결 당시 민유성 총재와의 접촉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유성 전 총재는 산업은행 퇴임 후 사모펀드 회사로 자리를 옮겨 존 박과 자원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3억 달러 규모의 합작 펀드를 만들겠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RCI 캐피탈과 관련해 문제가 될 건 없다며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기 RCI 캐피탈 그룹 관련해서 좀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 해명하실 부분을 해명할 거 없어. 맘대로 써. 당신들 쓰고 싶은 대로. 그 자녀분이 RCI 캐피탈 그룹에 입사하셨던 건 맞습니까? 무슨 뭐 저 인턴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래? 안 하실 거죠? 예. 이 사람들 내보내세요. 나하고 친한 친구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인턴십을 좀 한 거지. 인턴십하고 뭐 그런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딸들이 뭐 예를 들면 저기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인턴십 필요하고. 민 씨는 산은 총재 시절 왜 실적도 전문성도 없는 투자이민 업체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같은 자원 공기업에게 소개시켜줬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MB 정권 시절 수시로 발표된 해외 수주와 자원개발, 대부분 터무니없이 부풀려졌거나 무실투성이었고 때론 이권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